교훈도 좋지만 내 업무는 글쓰기다.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일일 정신전력교육 공군인의 생각하는 아침을 작성한다. 매일같이 교육용 글을 쓰면서 생긴 버릇이 하나 있는데 바로 책을 읽을 때나 영화를 볼 때 항상 교훈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건 어떻게 교육에 활용하지? 하면서 말이다. 일종의 교훈 집착증이랄까? 과거에 나는 교훈을 무척 싫어했는데 이렇게 교훈에 집착하고 있는 내 모습이 낯설다. 어린 시절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동화책이 너무 좋았다. 인어공주, 콩쥐팥쥐 등 아주 유명한 동화들도 당시 나에게는 모두 새로운 이야기였으며 선생님의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매우 만족스럽고 행복한 시간은 매번 선생님의 마지막 한마디와 함께 끝났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항상 이 말을 들으면 허무했다. 즐거운 시간이 끝난다는 아쉬움은 둘째치고 교훈을 찾아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드는 게 싫었다. 그냥 재미있게 듣고 끝내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초등학교에 올라가니 교훈에 대한 선생님들의 강박관념은 더욱 심해졌다.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의 교훈을 찾아내야 했으며 독서의 목적은 교훈 찾기가 되어버렸다. 선생님들은 내가 써낸 교훈을 정답이 아니라고 지적했으며 심지어 칠판에 써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으라는 선생님도 있었다. 내가 고학년이 되자 선생님들은 독후감이라는 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나의 교훈 찾기를 감시했다. 단순히 그 책을 재미있게 읽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선생님은 없었다. 교훈에 집착하다 보면 본래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재미를 놓치기 쉽다. 효녀 심청에서 효심 깊은 심청이가 결국엔 행복한 삶을 산다 라는 정답을 찾다 보면 신봉사가 잔치로 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엉뚱한 에피소드들에 웃을 여유가 없어진다. 결국 효녀 심청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도 독자에 상관없이 획일화된다. 바로 심청과 신봉사가 눈물을 흘리며 재회하고 신봉사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장면으로. 인생도 마찬가지다. 교훈을 강요하다 보면 즐거움이 사라진다. 지금은 힘들어도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흔히 말하는 꼰대어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자주 쓰이는 말은 바로 뭐라도 배우는 게 있을 거야다. 월급을 아주 조금 받는 열정페이도 정말 무의미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일도 배움 또는 교훈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된다. 교훈을 찾기 위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재미없게 읽어야 하는 것처럼 현재를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뭐라도 배워야 해서 아픔을 참고 견뎌야 한다.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영어학원에 가고 사업을 배우고 싶으면 스타트업을 해보는 이 시대에 뭔지는 모르지만 배우게 될 거라는 막연함을 교훈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은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그런 애매모호함에 젊은 세대가 느끼는 것은 교훈이 아닌 박탈감이다. 그러니 군 생활에서 교훈을 찾으라고 강요한다면 재미를 찾는 일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그 교훈에 답이 정해져 있다면 더더욱 군복무가 숙제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막연히 뭐라도 배우는 게 있을 거야 라고 무책임하게 말해버린다면 군복무 후 남는 것은 모호함 뿐일 것이다. 해답은 무엇일까? 바로 교훈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교훈에 대한 강박증을 내려놓는다면 군대라는 책을 읽는 독자들은 새로운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고 저마다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진 방향대로 읽는 독서가 아니라 독자가 텍스트와 상호작용하고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군대라는 텍스트와 장병이라는 독자가 함께 발전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군복무로 지친 장병들에게 교훈을 강요하기보단 군생활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나는 정해진 교훈을 찾는 방법은 배웠지만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수업은 듣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장병들에게만큼은 교훈 찾기를 강요하기보다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도록 장려하는 공군이 되기를 바란다. 나도 이제 교훈 집착증에서 벗어나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과정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글을 써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